네, 안녕하세요. 서울 청년 세계를 만나러 가다 2023년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모집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송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사는 청년 행복 프로젝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을 소개를 시작으로 봉사단 모집 선발 주요 FAQ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보다 많은 궁금한 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청년 해외 봉사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첫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기의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궁금한 사항을 이번 시간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서울시 청년 해외 봉사단 1기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해외 봉사단은 청년의 개발 협력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봉사 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s 기여 가능한 팀제 봉사단 형태 활동을 통해 현지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국 주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문화가 다른 현지 청년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지하고 그리고 개선 방향을 찾아 나아가고자 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청년들은 국제적 감각과 파트너십 활동에서 오는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기회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내외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보다 많은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의 시작이자 목적입니다. 자, 그 1기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이 파견 갈 국가는 요즘 핫한 국가이죠. 바로 몽골입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내륙 국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징기스칸의 나라이죠. 고비 사막으로도 유명하고요. 특히나 자연 환경이 아름다워 여름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고 또 모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풍경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막화 방지 활동을 위해 특히나 여름엔 단기 봉사단 파견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럼 몽골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가 활동할 12월과 3월에 몽골은 어떨까요? 몽골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25도로 대륙성 한랭 건조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 여행지로도 특색 있는 상품으로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겨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습도가 낮아서 영하 25도라도 바람만 잘 막아주면 그렇게 활동하는데 문제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왜 몽골이냐고, 겨울에 가냐고. 네,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몽골은 여름과 다르게 겨울철 환경 오염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특히 몽골 울란바타르는 몽골 전체 인구 330만 중에서 150만의 인구가 사는 도시인데요. 일자리를 찾아 각 지방에서 많은 이들이 올라오고 도심 외곽으로 게르를 짓고 생활하면서 게르촌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방 유목 생활과 다르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게 됩니다. 몽골은 중앙난방 시스템입니다. 즉 도심의 화력발전소에서 증기를 데워서 배관을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지고 지역 각 아파트 그리고 주택으로 난방 공급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 게르촌에는 수도 시설과 난방 시설이 없고 일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생활 쓰레기를 주워 태우게 되는데요. 대기오염 유발 원인 중 80%가 우리 취약계층이 머무는 게르촌에서 난방을 위해 태우는 쓰레기와 폐타이어 등입니다. 심할 때는 세계에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국가 중 네 번째에 속한다고 합니다. 몽골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여겨 다양한 환경보호 정책과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학교폭력 그리고 가정폭력이 점차 심해지고 있죠. 특히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시민사회 중심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몽골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미래 인재 육성이 중요하고 성장기 학생 대상 공평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교재 자체가 부족하고 교사 수가 적기에 취약계층 지역에는 제한된 예산과 교사 수로 점점 교육의 기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회문제의 심각 보도 뉴스도 몽골에서 저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력국의 개발 정책에 발맞춰 우리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와 가까운 이웃 형제의 나라인 몽골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이 동행하고자 합니다. 파견 활동 분야는 기후환경 분야와 세계시민교육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겨울에 파견되어 현지 사회 문제로 대표되는 기후환경과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에 초점을 맞춰 현지 청년들과 함께 협업하여 교보제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활동 방식은 팀제 활동으로 최종 선발 지원 분야 및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배정을 받으시게 될 것인데요. 한 기관당 8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교재 개발 및 제작과 실습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팀별 활동은, 팀 활동은 특히나 정육면체가 모서리를 바닥에 대고 서 있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팀장은 바닥에 위치해서 맨 아래에서 팀 전체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고 지원하고 받쳐주는 그런 준추적 역할을 하고, 팀원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뛰며 실습 교재 및 교재 기획, 그리고 연구 개발, 그리고 실습 교재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요. 홍보 담당은 팀 내에서 전체적인 활동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 추후 우리 팀의 우수 활동을 선보이는 멋진 제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기울어지거나 불안정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설 수가 없기에 서로를 믿고 인정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파견되고 현지 청년들과 협업하여 활동하게 될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 분야로 활동하게 될 기관의 활동 내용입니다. 크게 기후환경 3곳의 기관은 환경교육 교재 개발, 그리고 환경교육 실습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60번 학교는 정부 정책에 맞춰 가장 활발하게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타 구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관인데요. 60번 학교가 속해 있는 항구 자체가 에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생활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과 교재가 필요한 부분으로 동아리 학생 20명과 함께 교재를 만들고 재학생 대상으로 실습하여 보급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제대학교입니다. 몽골 내 환경오염 심각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각 기관 및 학교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보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인식계 제고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활동이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교 사범대 학생들과 협업하여 우리 그들의 교육 방향에 맞는 환경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활동하게 될 예정이고요.
주로 분리배출 효과성 및 쓰레기 재활용 개념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몽골 국제대학교 부속 종합학교에 있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활동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민족대학교입니다. 몽골 취약계층 주거 지역과 밀접한 민족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협업해서 취약계층 가구 대상 생활 쓰레기 절감 및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교재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 교재 개발, 환경교육 실습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몽골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겨울방학이라서 이 기간 동안 영어 또는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학생들과 협업하여 교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교재를 만듦으로써 우리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몽골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완성된 교재는 몽골 학생들과 함께 부속 중고등학교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며, 이후 활동 막바지에는 교육했던 교재를 우리 몽골 칭길태구청 교육과를 통해서 게르촌 인근 학교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활동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우리는 국내 교육 시점부터 몽골의 상황을 보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몽골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모으고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몽골 현지에 파견되면 현지 학생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구상해온 교재 콘텐츠가 실제 몽골 상황에 맞는지 또 한번 비교 분석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이제 몽골어로 함께 번역하여 나온 교재를 기관 교사분들을 통해 감수를 받고 그리고 실습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몽골 60번 학교에서 이제 모아지고 있는 재활용 생활 쓰레기이고요. 아래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교재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실습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고 어떤 것들을 교재화하고 어떤 것들을 실습해야 되겠다라는 구상들을 국내 교육부터 계획하고 현지에서 몽골 학생들과 함께 또 만들고 그걸 함께 또 적용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세계 시민 교육 분야로 활동하게 될 기관의 활동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칭길태구청 교육과는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겨울철 생활 쓰레기를 태움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기나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이기는 이제 불안정된 생활로 이제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등 특히나 아동 인권 보호에 취약해서 제한된 교육 기회를 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칭길태구청 교육과에서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이슈 맞춤 교재를 통해 교육기회 제공 및 아동 인권 보호 인식 개선 활동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번 종합학교인데요. 칭길태구에 속해 있지만 몽골 내에서 외국어 특화 종합학교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 이슈 및 사회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해오고 있는 기관으로 학교폭력 그리고 학생 인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이슈 맞춤 세계 시민 교육 교재를 우리 한국어 수업 수강생들과 함께 협업하여 만들고 교육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서울시 봉사단원분들이 3개월 이후에 떠나도 같이 협업해서 활동했던 몽골 청년들 그리고 한국어 수업 수강생들이 이 교재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기관 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영상을 제작해서 취약계층 지역에 보급하는 활동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몽골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접할 수 있게 이제 온라인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더 나아가 학부모 대상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과 아동 학대 방지 캠페인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활동 예시 보면 세계 시민 교육 온라인 강의 영상 제작이
하나의 예시고요. 저렇게 학생들이 TV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제작할 예정이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집에서도 이렇게 신나게 웃으면서 온라인 희체 토도라고 하죠.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부모 교육과 그리고 아동 학대 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우리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활동이 몽골의 국민들과 해외 봉사단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현지 NGO와 함께하는 노력 봉사 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기획,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몽골 현지 산업 현장 견학을 통해서 우리 몽골의 산업 환경을 간접 하게 되고, 몽골 봉사활동을 통해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인사를 초청, 그리고 해외 진출 취창업 사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도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활동할 시기에 활동 기간을 모습을 보실까요? 60번 학교입니다. 왼쪽 편 같은 경우에는 여름 현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12월부터 3월까지 활동하게 될 이제 학교의 모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은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우리가 한 번쯤 겨울에 이제 그 학교 눈 치운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오른쪽 보시면 실내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결같이 따뜻하고 식물을 키우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서울시 청년 해외 봉사단은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출국 지원, 그리고 현지 활동 지원, 그리고 귀국 지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출국시 지원은 출국 준비금과 그리고 항공권, 그리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예방 접종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출국 준비금은 여러분께서 봉사단 파견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공항까지 이제 이동해야 되는 요금이라든지 출국을 위한 캐리어 구매, 아니면 추가 위탁 수화물, 아니면 택배 발송비 등 출국 준비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 수료 후 계좌로 이제 지원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현지에서의 활동이 3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지 생활비, 그리고 주거지, 그리고 활동 지원 경비, 안전관리, 그리고 건강관리에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활비의 경우에는 이제 몽골의 평균 임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 지원은 팀 활동이기 때문에 2에서 3인 1실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파견 시점에 현지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주거지를 확보해 둘 예정입니다. 만약 주거지 확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 숙소로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최대한 빠르게 활동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활동 경비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교재 제작비, 그리고 교구 구입비 등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며, 이는 활동 내용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지급될 예정인데요. 해외 활동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은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및 재해에 대해서도 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릴 것이고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한국으로 이송되는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에도 가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청구와 한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시고 귀국 시에는
저희가 출국할 때와 같이 귀국에 필요한 경비, 가령 수화물 발송비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귀국해서 귀국 신고를 하시게 되면 3개월 동안 차곡차곡 적립해 드렸던 커리어 적립금이 일괄 지급되어 국내에 정착하실 때 필요한 경비로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가서 몽골에 가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보시는 주거지 예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활동 보고 온 주거지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게 될 공간입니다. 아파트 형태로 공동 생활을 하기에 방이 2개 이상인 곳을 저희가 임차하게 하여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터넷, 수도세, 그리고 전기세 등 개인이 사용하는 각종 공과금 및 식재료 등은 지원되는 생활비에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주거지까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몽골은 많은 곳에서 한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국적이지만 익숙한 곳처럼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은 모두 몽골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마트가 4개나 있고 이제 곧 한 5호점이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대형 이마트,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저 대형 이마트가 이제 가장 큰 이마트고요. 그리고 CU 250곳이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에 밀집해 있어서 한국 물품을 나는 한국 음식, 현지 음식 입에 안 맞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걱정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 생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부분을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물가는 좀 이제 전 세계가 그렇듯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요. 생활 패턴에 따라서 개인 편차가 크기에 평균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비 자체가 그 나라 평균 임금보다 조금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지원 내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시 돼야 하기에 저희가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실 건데요. 주로 이제 24시간 안전관리, 그리고 의료 지원, 긴급 이후송 조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협력국과 이제 실시간 의료 안전 상황을 공간과 공유해서 모니터링 및 매일매일 전파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국가별 비상계획 대피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상 연락망을 운영해서 상시 저희가 안전 대피에 관심을 가질 예정이고, 이제 파견 전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안전 방안이 있지만 개인 위생 그리고 개인의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개인 위생 및 방역 수칙 준수 철저히 해주시면 안전한 봉사활동이 될 것입니다. 네, 위와 같은 이제 해외 활동 경험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어떤 모집 선발 절차를 통해 선발이 이루어지고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공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1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잘 지켜주시고요. 모집 대상은 1984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출생하신 만 19세에서 만 39세 서울시 청년, 거주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총 40명 선발할 예정이고요. 사회 배려층 및 시정 기여자께서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가산점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꼭 지원서 작성 시 증빙 서류를 잘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절차를 한번 보면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차 서류 전형 심사가 있고요. 선발 인원의 2배수까지 저희가 뽑을 예정이고, 2차 전형은 적합도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 그리고 면접 심사로 이제 이루어지며, 적합도 검사는 결과는 면접 심사 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합격자 대상으로 신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심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최종 합격자 분들께서는 전체 선발 인원의 1.15배수를 저희가 선발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심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재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검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 재검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가 10월 13일 금요일로 마감이 되고 선발 전형이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교육 온라인과 합숙의 병행입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있을 예정이고 12월 18일 날 현지로 출국하여 약 3개월 동안 현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출국하고 무사히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시게 되면 성과 공유와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도 받게 되십니다. 자, 그럼 선발 절차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공고는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그리고 참여 공간 청년 참여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잘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현지 사정에 따라 최종 배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제 심사 기준은 보시면 이제 활동 분야의 적합성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확인하고 그리고 지원 소개서 내에 있는 지원 동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소통 능력, 친화력, 적응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면접 및 적합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고 적합도 검사는 면접 전에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합도 검사 및 면접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서 봉사자로서의 기본 자질 및 소양, 활동 역량을 평가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검자 대상자는 재검 필수가입니다. 그래서 재검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라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신체 건강을 꼭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체 검사에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국내교육 대상자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날 텐데요. 저희가 그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는 신체 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기간 배정, 최종 배정을 확정한 후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5배 수를 뽑게 되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후보자가 있을 수가 있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교육에서 실시가 되고 약 2주간 진행이 되고요. 모든 교육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80% 미만인 경우에 탈락될 수가 있으니 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특히나 대면 교육은 소집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 국내 교육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파견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감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제 자신을 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 내용과 맞는 그리고 활동 분야와 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지원서 또는 면접에서 얘기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지원 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1기로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필요 역량을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협력 활동에 필요한 상호 이해와 소통 능력이 있고 그리고 팀별 과제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을 잘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외 활동 등의 통해 각 분야 지금 이제 기후 환경과 시민 교육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시면 주요 활동 관련해서 또 있거나
이제 또 주요 활동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카드 뉴스라든지 뭐 SNS에 대한 뭐 인스타그램 등 인스타땡땡 등등 네, 해서 콘텐츠를 달아본 경험 등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산점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서류 심사 10점 그리고 면접 심사 5점의 가점 부여가 있는데 잘 챙기셔야 되겠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네, 놓치지 마시고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모집 공고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증빙 자료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네, 빠짐없이 잘 업로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강조해 드릴 것은 공고일자 23년 9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네, 그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모집 공고문을 잘 읽어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자는 의미이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서울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고 요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는 활동 모집 시점부터 활동 종료까지 서울시 거주지 등록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요 점 꼭 네, 유의해 주시고요.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그리고 저희가 일반 여권으로 파견되기 때문에 혹시나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니신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일반 여권 발급이 잘 되는지. 네. 그리고 단체 활동 그리고 봉사단원으로서 저희가 팀제로 활동하고 또 봉사단원이잖아요. 서울시를 또 대표해서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의지와 이해가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배려층 이제 그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점진적으로 뉴스에도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좀 이렇게 뭐 등등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잘 네, 유념해 주시고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분들께서는 해외 출국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잘 끝까지 네, 결격 사유 없이 네, 무사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다소 많았는데요. 궁금증이 아직 해소가 아직 덜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설명회 전 사전 질의를 한번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전 질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전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네,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인터넷 지금 모집 공고의 Q&A 부분에 저희가 영상과 그리고 질문 자료들을 다 올려드릴 거라서 네, 그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전 질문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상 타 지역이지만 서울에서 거주, 이를테면 기숙사 쉐어하우스죠 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시점부터 활동 종료까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산점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 멘토단 이제 서울런 멘토단 활동 인증서 발급하신 분들도 가산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사전 질의를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파견 재개 시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한 5-6분이 공통 질문해 주셨는데 서울시 청년 해외 봉사단의 경우는 학력, 경력, 영어 자격증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역상
있는 필요 역량, 아까 보여드렸던 필요 역량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지원서에 녹아내 주시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통역사가 별도로 있나요?라는 질문에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지 학생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현지 학생들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한국어 그리고 영어가 가능한 친구들로 이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학생들로과 협업을 하여 진행하게 될 예정이니 별도의 통역사가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영어 능력이라든지 몽골어가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일정 관련 국내 교육 일정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11월 25일 토요일부터 12월 14일 목요일 약 2주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고,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 변경은 할 수 없는 점 이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모집 공고문 내에 교육 일정을 참고해 보시면 오프라인은 1차는 11월 25일에서 27일, 2차는 12월 2일에서 12월 4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일정은 또 추후 변동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보게 되면 개인적 사유로 잠시 한국에 업무를 볼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 경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파견국 외 이동은 좀 불가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거 형태에 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요거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죠. 네, 보여드렸습니다. 2인 1실 아파트 형태의 주거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금은 모두 하나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라고 또 이제 사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원금의 경우는 이제 일부는 개인 계좌를 통해서 하나로 지급되고, 일부는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왜 몽골을 파견국으로 설정했나요? 해서 아까 발표 자료에 본문에 들어가 있죠. 나중에 한번 저희가 업로드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자 하는 목적과 몽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계획들이 다 일치하고, 저희가 무엇보다 특히나 이제 겨울에 더 많은 지원과 협력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몽골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의 마지막인데요. 대학생의 경우 종강하기 전입니다. 파견 전으로 공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출국 일정의 경우는 조절이 불가한데 이제 공결 처리 여부는 이제 학교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공결 처리를 위한 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신 것 같아서 최종 합격 시 이제 여러분들이 국내 교육이 들어오기 전에 최종 합격 국내 교육 대상자로 발표가 되면 파견 예정 증명서 또는 국내 교육 참가 확인서 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로 공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학교에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봉사 활동에 대한 시간을 문의 주신 분이 계셔요. 봉사 활동은 주 5일 9시에서 6시처럼 진행이 되나요? 주말 활동 등 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그 활동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네, 저희가 우선은 이제 청년 해외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중 중심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주말은 자유 시간입니다. 다만 이제 노력 봉사를 위한 주말 활동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질문 저희가 이제 설명회 전에 한번 받아봤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FAQ로 이제 주요 FAQ로 상담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더 공유를 드리면요. 지원 자격이 만 19세, 만 39세인데 생일 지난 2004년생도 만 19세로 적용됩니다. 생년월일 기준을 결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출생 일자가 1984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에 해당하시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 이유는 모집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일자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자 범위가 계속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요점 잘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연령 기준을 좀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외에도 다양한 이제 정부 운영 봉사단인 코이카 해외 봉사단도 있고요. 그리고 WFK 봉사단 프로그램도 있으니 또 타 봉사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그 들어온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재학생이라 학사 일정과 맞지 않는데 파견일과 입국 날짜를 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국내 교육 기간 중 시험이 있어서 하루 정도 빠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활동의 효과성 달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해진 파견 일정 동안에 원활한 봉사활동 수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선발 및 파견 일정 그리고 활동 기간은 사실 개인적 사유로는 이제 변경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 기간 중에 개인 일정으로 교육 참가가 어려운 경우 일부 사유에 한해서는 이제 교육원 저희 담당자 사전 검토를 거쳐서 가능할 수 있지만, 교육 이수율이 80% 이하인 경우에는 파견이 취소된다라고 알고 계셔주면 될 것 같고요. 2기 봉사단 모집 시에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학생들이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파견 일정을 좀 더 고려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몽골은 현재 무비자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몽골 여행할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그 1회 방문 시 무비자 체류 기간이 90일인 것이고요. 한번 타 국가를 갔다가 다시 재방문 시에는 다시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력이 있다 하셨더라도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 올해만 거의 한 3번 다녀왔거든요. 3번 다녀왔는데 계속 90일 가고 있지는 않지만 다녀왔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란바타르 내의 숙소에서 통근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통근 참 쉽지 않죠. 서울에서도 학교 가는 거, 등교하는 거, 출퇴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울란바타르에서도 숙소는 울란바타르 도심 내에 이제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서 숙소에서 파견 기간까지 통근 시간이 채 30분 내외 정도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저희가 통근이 가능한 곳으로 숙소를 예정할 예정이고, 이동 시에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면 걸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셔서 생활비를 지급해드리는 생활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가지고 다녀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출국지원금과 귀국지원금이 있는데 언제 지급하는지 금액이 궁금합니다.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죠. 맞습니다. 출국지원금과 귀국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견 시에는 매월 생활비가 달러로 500달러 내외로 매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그 Q&A를 한번 볼까요? 면접이 다대다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팀당 몇 명 정도 면접에 참여하는지, 면접 시간이 얼마나 배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면접이 한국어로 진행되는지 영어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최대 3명 정도 참여해서 그룹당 한 30명, 30명 죄송합니다. 그룹당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면접은 전 면접이 다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별도의 외국어 전형은 진행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FAQ 또 한 번에 이제 많은 질문을 한 번에 주셨는데, 신청 항목 중 지원 분야 교육 사항란에 어떤 걸 적어야 되는 것인지, 대학교, 전공 등과 같은 학력을 적을 것인지, 아니면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교육받았던 프로그램 이름을 적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학력, 교육 사항란에 기재한 내용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원 동기, 자기소개서 등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물어봐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지원 분야 관련돼서는 일단은 교육을 우선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교육받았던 내용들, 지원 분야 관련해서 기후환경과 세계시민 교육이 되겠죠.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교, 전공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그냥 그 교육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 활동들, 학력들을 보기 위함이라서 그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 자격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제출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별도로 안내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가산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 점은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요, 저희가 다 확인될 예정입니다. 다음 FAQ입니다. 면접 전형 합격자와 국내 교육 대상자 선정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국내 교육 대상자 선정은 예비 후보자 포함이던데 이는 추후 발생할 포기자를 대비하여 예비 후보자도 함께 선정해 놓은 건가요? 만약 포기자가 없어 공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합격된 예비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분은 께서 답변을 드리면 면접 전형 합격자는 좀 전 발표 자료에도 나왔듯이 1.5배 수로 저희가 선발을 할 예정이고, 국내 교육 대상자 선정 인원은 예비 후보자를 포함하여서 목표 인원 대비 저희 40명이죠. 40명 대비 1.15배 수 내외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는 결혼 발생 시 이제 추가 합격 처리가 되고, 안타깝지만 결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전형 결과로 국내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국내 교육 시작 전까지 포기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육 전까지 포기해 주시는 분들 중에 포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나 결혼이 생기면 우리 후보자, 예비 후보자에서 선발이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런 모니터링 죄송합니다. 서울런 멘토링 가산점 관련하여 활동 확인서를 제출해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가산점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됩니다. 서울런 멘토링 참가자 가산점은 멘토링 완료됐다, 16회차를 완료한 멘티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부여되고, 그리고 가산점 부여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활동 증빙 서류로 활동 인증서 외에 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다음 FAQ 질문을 보게 되면 봉사단 참여 이후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귀국단원 환영회 및 성과 공유회가 이제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참여자 특성, 저희가 이제 취업이라든지 취준생 등 분들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취업 준비 청년 대상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경력 개발 계획도 수립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 이후에 ESG 기반 소모임 활동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네트워킹, 정보 공유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 국내 교육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Q&A가 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봉사단 참여 이후 어떤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봉사 활동 후에 국제개발 협력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게 될 경우 개발 협력 전문 커리어 상담사를 통해서 개인 인력에 적합한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 분야가 아닌 본인의 전공이나 기준 경험 기반으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서울 청년 정책에서 지원하는 청력 행복 프로젝트 청년 도약에 참여하여서 경력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실시간 질문을 한번 몇 가지 안내해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만요. 지금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카톡 이제 그 채팅창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나가지 마시고 네,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 질문들이 또 더 다양하게 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육봉사가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진행된 것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없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그 교육 분야로 활동했던 네, 그런 경력들이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거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서울시에 대한 기준은 네, 주민등록상 거주 기억입니다. 거주 기준입니다. 네.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귀국 후 봉사단 활동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귀국 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봉사단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좀 많은 분들이 더 함께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네, 홍보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기에는 다른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기는 기후 환경이나 세계 시민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는데,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향후에 나오는 이제 2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 저희가 우선은 그 현지 협력국에 맞는 네, 그런 활동 분야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은 네,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같이 있는 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특정 직종 분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큰 틀에서 네,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한 가지 질문이 주셨는데, 네, 그 청년 잠시만요, 아까 지나갔는데요. 그 위촉에 대한 말씀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촉은 서울시정 기여자에 해당이 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서울시 기정 기여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촉은 네, 서울시정 기여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국내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하고, 하고, 그리고 최종 합격 후에 국내 교육 기관에 관련 교육을 저희가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혀 네, 부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분야를 이제 또 다시 이제 확인해 보시면요. 네, 모집 분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후 환경, 세계 시민 교육 이 두 분야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문 통해서 기관 활동 내용 확인하고 희망하는 분야에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미접종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선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입국 시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저희 확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네,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라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네,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접종을 해주시는 게 네, 개인적으로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금은 정액 기준인가요? 실비 기준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지원금이 어떤 거에 따라 다릅니다. 네,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이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입니다. 근데 주거비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활동 경비 같은 경우에도 네, 필요한 네, 계획, 활동에 필요한 계획들, 견적들 등등을 확인해서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활동 경비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 실비가 지원되는 경비들은 다 이제 정산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기후 환경이나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경험이 없어도 선발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선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후 환경이나 세계 시민 교육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네,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성과 공유의 일정을 물어보셨는데요. 오, 벌써 이제 성과 공유회까지 일정을 물어보시네요. 네, 그렇죠. 우리 일정 관리를 위해서는 네, 필요하죠. 성과 공유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4년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 날 귀국하셔가지고 조금 숨을 고르시고 또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지인들 만나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3월 28일 날 다시 한번 같이 활동했던 우리 동료 단원분들과 함께 모여서 네, 또 한 번에 또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3월 28일입니다. 면접 시간을 정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면접 시간은 네, 개인 일정에 저희가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양한 많은 분들이 그 면접을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름의 내부 기준을 통해서 면접 시간을 네, 정하고 있어서 네, 그 면접 시간에는 별도로 개인이 정할 수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과정에서 언어 능력은 별도로 평가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선발 과정에서 언어 능력은 별도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까 성과 공유회 말씀 주셨는데 성과 공유회는 귀국 후에는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돼요. 3월 28일까지. 네. 3월 28일 일정 빼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월세 비용은 실비면 저희가 카드로 긁거나 현지 돈을 인출해서 내고 매달 영수증 서울시에 내야 된다는 건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주거지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네. 이제 그 단원분들께서는 주거지를 네, 전혀 네, 관련해서 네, 신경 쓰실 게 없으세요. 네,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주거지를 다 이제 섭외해 두고 계약도 완료해 둘 예정이라서 네, 큰 네,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그 질문 밑에 하단에 또 같이 또 이제 그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가산점은 중복 적용이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산점은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네. 아, 3인이 집을 같이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아까 보여주신 집 사진과 같은 방 2개 있는 집으로 배치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2인 1실로 이제 그 주거를 확보할 예정이고 여의치 않다고 하게 되면 3인 1실도 가능한 부분인데 각 개인 방을 최대한 개인 방이 있는 네, 곳으로 저희가 주거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신체 검사는 일반적인 건강 검진과 이제 비슷한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 일자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면접은 저희가 이제 10월 28일 토요일 9시부터 5시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전공이나 경험 유무가 중요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네, 중요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네, 그 필요 역량의 부분에서 그 분야에 조금 이제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선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 의지라든지 저희가 다방면으로 보기 때문에 꼭 전문가 경험만으로 선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 여기 실시간 채팅창으로 올라와 주신 질문들은 저희가 다 모아서 나중에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그 Q&A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Q&A欄에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이라서요.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그 항목에 있는 Q&A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제가 다 못 드려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전부 다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2에서 한 3가지 정도만 더 한번 받아볼게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몽골 현지로 국제 택배 보내면 택배 수신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줬는데요. 그 현지에서 함께 활동하는 몽골 학생들 번역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죄송합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서 몽골 현지로 국제 택배 보내면 택배 수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됩니다. 몽골에서도 택배 보낼 수 있고요. 한국에서도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처럼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현지에 있는 택배 업체로 가셔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 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으로 보내셨으면 우체국으로 찾아가셔야 되고요. 사설 업체로 보내셨으면 사설 업체에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보면 방송 끝난 후 녹화본도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환영해 주시고 나머지 그 Q&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다 달아드리고 있어서 좀 더 이상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올려주신 질문과 답변 그리고 사전 질의응답 그리고 Q&A까지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까지 저희가 몽땅 다 모아서 청년 몽땅 정보 통해서 저희가 Q&A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까지요. 혹시 일단은 Q&A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17일 화요일 전까지 다 올려드릴 예정이 아니죠. 10월 17일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0월 10일 10월 10일까지입니다. 10월 10일까지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모집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 세계를 만나러 갑시다. 많은 지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